이보다 속 시원한 부동산 이야기는 없다. 부동산엔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타이밍, 최고의 부동산 투자 멘토가 제시하는 최적의 입지와 매매 전략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이제 부동산 N이 해결해 드립니다. 자, 현명한 부동산 전략을 세워줄 최고의 부동산 멘토입니다. 미래가치투자연구소 우리 한정훈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덥습니다, 밖은 아직. 하지만 그늘 가면 가을이 온 듯한. 이제 가을이죠. 네, 그렇죠. 가을이 온 듯한 선선한 날씨인데 우리의 시장도 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뭔가 바람이 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정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이슈엔 오늘의 주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속도 느린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운명은? 이 서울 주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 정비구역 일몰제 마감 기한이 다가오면서 이 대규모 구역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 일몰제 이게 일단 무엇인지 먼저 저희가 짚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이게 속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네네. 이 속도가 진행이 잘 안 돼서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서 3년 이내에 조합 설립이 안 되거나 또 조합 설립이 되고 나서 3년 이내에 사업 시행 인가가 안 났을 때 그 3년이죠. 그럴 때 해제를 시키는 거죠. 그 재개발 구역을 해제를 시키는 그게 일몰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2012년도 2012년 꽤 됐습니다. 박원순 시장 네. 시절에 만들어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의 가장 큰 그 핵심 정책이 서울시 정책이 도시 재생 사업이었거든요. 네. 그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건 한마디로 철거를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그 주택이나 이런 곳들을 저는 이제 이걸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고 마을 하는데 가꾸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페인트 칠하고 그림 같은 거 그려주고 요래 가지고 유지를 하는 거죠. 이게 도시 재생 사업인데 그러면서 한켠에서는 뭐 옛것을 그대로 좀 보존한다는 그렇죠. 의미도 예, 있고요. 그런 네. 의미도 있고요. 근데 가장 큰 목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은 거기에 계속 거주하던 옛날부터 오랫동안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쫓겨나간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나중에 추가 부담을 내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쫓겨나가지 않게끔 정비를 좀 해서 그냥 살자. 이게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마을 가꾸기 사업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되니까 종로 가면 뭐 창신동 네. 거기 봉제 공장들 많고 언덕이고 이런 창신동 같은 경우도 도시 재생 사업으로 돈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거기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다시 다 재개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그런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하는 곳들을 하지 말고 도시 재생으로 뭔가 정책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일몰제라는 걸 만들어 놨죠. 결국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되려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 동의를 다 못 받고 기한 내에 그 뜨뜻미지근하게 계속해서 연장이 된다면 차라리 그 지정 자체를 해제를 하겠다. 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해했습니다. 네. 3년 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재개발 구역, 재건축 구역이나 이렇게 지정이 되고 나서 3년 이내에 다음 단계 뭐 조합 설립이 네, 난다든지 이게 가야 되는데 이게 진척이 되다 이게 좀 늦어지다 보면 조합 설립이 3년 내로 안 되는 경우도 네,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해제시키겠다는 건데 이게 1회에 한해서 2년간 연장할 수가 있어요. 네. 1회에 한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연장이 되어 왔는데 올해 2025년도가 지금 그 일몰제에 걸리는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마감 기한이 이제 다가오는 예. 지역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정비사업 일몰제로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처한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정비 사업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에도 지금 한 20곳이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20곳. 네. 예, 그러면 한 그 20곳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한 수만 명 정도 조합원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해제가 되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크지 않을까 싶어요. 자양동, 자양 3동에 그 자양 네네. 7구역이라고 있는데 그게 대표적이거든요. 자양동에서 가장 먼저 그 재건축을 진행을 해서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여기도 지금 해제 위기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서초 방배 신사모 아파트 네. 방배동이죠. 여기도 지금 뭐 똑같은 상황이고 그 여의도, 송파, 서초, 뭐 동작, 동대문 이런 전 지역을 통틀어서 네. 정비호의 상당수가 여전히 조합 설립을 못 받거나 아니면 사업 시행 인가가 그 기간 내에 안 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문제를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한해서 일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법제처에 이번에 유권 해석이 나왔는데 2020년도에 나왔습니다. 네. 유권 해석이 법제처에서 그냥 한 번 연장하고 두 번 연장하고 다 이렇게 계속 연장할 수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연장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없어요. 몇 회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법제처에서 해석하기는 1회밖에 안 된다. 그래서 1회 연장을 한 것들이 지금 2025년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연장을 안 해주면은 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도 설립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조합 설립이 안 됐거나 그 기간 동안에 아니면 사업 시행인가가 안 났거나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3년 내로 조합 설립이 되거나 네. 또는 조합 설립이 되고 나서 3년 이내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거나 나거나.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실 정비 사업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게끔 지금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비 사업에 상당히 이제 불똥이 지금 엄청나게 크게 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안 할 수도 있나요? 근데 이게 법제처에서 네, 네. 이미 한 번 1회만 허용한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놨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내놨는데 네, 네. 2회 연장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말씀대로 이 정비 사업은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이 앞서 제가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이 외부 요인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보통 있을까요? 최근에 2025년도 같은 경우는 네. 뭐 5년도뿐이 아니라 기존에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게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정책도 변하고. 네, 정책도 변하고 막 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현장들이 이제 최근 공사비도 많이 급등을 하고 그리고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냉탕 온탕을 반복하잖아요.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은 완화,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규제. 이러니까 이거 도대체 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끌어나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은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싶은데도 이 주민들의 사업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뭐 시공사가 선정이 지연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행정 절차가 지연이 된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좀 찾아봤더니 이 정비업계에서는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지의 상황을 무시하는 행위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단순 시간 경과만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지금 정비업계에서는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이제 무조건 항상 그 각 현장마다 개발을 하는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그 현장마다 각자 입장이 상황이 다 틀리잖아요. 다르겠죠. 네. 그래서 어떤 현장은 열심히 주민들이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런 어떤 절차적인 미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행정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지체가 된다든지 시공사 선정하는데 이 시공사가 또 안 돼가지고 이거는 주민들의 의지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들은 사실은 일몰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 살려줘야 되죠. 이런 데들은 하려는 의지가 강하니까. 근데 반대로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거세서 그렇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진행이 안 돼. 그러면서 계속 지지부진 끌고 오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계속 놔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데는 이제 일몰제 적용을 해서 해제를 시키는 거는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보는데 이걸 그냥 무차별적으로 딱 시한을 정해서 딱 1회 연장밖에 안 돼. 2년에 한해서 1회 이렇게 해놓으면은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 만약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해제가 되면은.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은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좀 구체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기준은
기준의 어떤 다양화, 네. 구체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때 맞게끔 좀 정책을 좀 그렇죠.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으로.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서 미성 아파트, 네. 여의도에 아주 뭐 그것도 대표적인 아파트고요. 그리고 뭐 가락 극동 아파트, 송파 음. 이런 데들이 지금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정비업체가 아니라 정비 사업을 하는 그 지역들 주민들 합치면은 한 수만 가구 될 그럼 거예요. 그런 지역들은 주민 동의는 다 끝난 상황에서 그렇죠. 거의 진척이 안 되는 사업이. 사업. 이게 재개발 사업은 그러면 그거 아닐까요? 기업에서 민간 기업에서 봤을 때 사업성이 좀 떨어지니까 적극적으로 덤비지 않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고요. 네. 보통 재개발 사업을 추진을 해서 네. 이게 나중에 준공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 절차적인 행정적인 편이.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런 어떤 행정적인 거를 대폭 줄여서 줄여가지고 기간을 단축시키겠다. 우리가 지난주인가 한번 신통? 얘기했었죠. 네, 신속통합. 네, 그래서 진.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참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 재건축은 시간이 결국은 말을 해준다. 그러니까 되기는 되지만 이게 계속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재개발 투자는 항상 단계마다 그 사업이 진행 단계마다 가격이 오르니 네. 어느 단계에서 과연 내가 어느 정도 이익을 내고 또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잡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요. 무정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듯이 이게 상당히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분명히 뭐 있습니다. 뭐 주민들이 동의를 안 했는데 지척거리면서 끌는다는 건 잘못됐지만 그런데 주민들이- 해제시켜야죠. 예,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준 상태에서 기타 여건으로 인해서 조금 안 된다면 이거는 뭐라고 할까 좀 연장을 해주는 뭐 이런 좀 구체적인 법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몰제 적용을 연장한 단지들이 만약에 이제 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엄청나죠 지금 이 파급 효과가. 이 기대감으로 올랐던 뭐 가격들이 아니 그 기대감에 올랐던 가격이 아니고 네.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네. 공급이 항상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서울은 공급이 내년엔 더 부족하고 올해보다 후년은 더 부족하다. 계속 이게 부족한 상황.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물량들이 나온다고 해도 부족한데 네. 이게 만약에 몇만 가구가 이게 전부 다 재개발해서 해제가 돼 버리면 공급 물량 어디서 나옵니까? 서울에는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재건축과 재개발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빈 땅이 없으니까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거의 85% 이상의 서울의 전체 공급 물량이 나오는데 그게 막히게 되면 지금 나와도 부족한 판국에 이게 막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은 완전 절벽이 되는 거예요, 서울에. 그럼 집값은 오히려 상당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이게 현실화될 경우 해제가 현실화될 거고 그리고 이게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네.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조합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비용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비용이나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커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2012년도에 이제 만들어 놨지만 일몰제가 사실은 얼핏 보면은 재개발이 잘 안 되는 지역들, 주민들의 의지가 별로 없고 안 되는 지역들을 갖다가 해제시키고 다른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처음에 그 도시 재생 사업으로 가자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 만들어 놓은 거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이 정비 사업에. 그래서 이런 것은 시대에 맞춰서 조금 융통성 있게 이렇게 좀 뭔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래도 좀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일단 먼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울시도 이 자치구별로 일몰 대상 정비구역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전수조사를 하겠다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입장이요. 원칙적으로 일몰제 재연장은 어렵다 이런 입장을 서울시에서 내놨습니다. 정비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일몰제를 계속 폐지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추진 실태를 전수조사는 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재연장은 어렵다. 이게 좀 입장이 부딪히는데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앞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폐지 쪽 혹은 이게 선별
해서 좀 다시 좀 조정 정책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저는 해석했거든요. 예, 이 일몰제는 이게 사실은 주민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지역들 재개발을 해서 재건축을 해서 새 집을 갖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주민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네. 계속 정말 장시간을 끌면서 사업을 해왔던 것들이 무산이 돼버리면은 이게 그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다 떠안아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면 그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지역들은 대부분 어떤 지역이에요?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죠. 특히 낡은 지역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낡은 환경에 또 다시 노출이 되는 거고 오히려 새 집을 만들어서 거기 새 집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네. 저는 서울시에서 원칙적으로 일몰 재현장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몰 재현장은 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될 거라고. 예, 왜 그러냐면 그 이게 근거가 만약- 있으신가요? 예? 판단의 근거. 근거는 이제 내 느낌, 내 촉. 제 촉이죠. 그게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곳에서의 어떤 의견이나 이거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이 많이 들어오면은 검토를 하고 그러면 이거는 좀 어느 정도 검토를 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죠. 네, 아니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어쨌든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자 민간에서 늘리는 공급, 그 다음에 공공에서 늘리는 공급 두 축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민간에서 늘리는 공급은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가라앉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하고도 안 맞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살려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99% 걸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 만나봤는데요. 자, 한 주도 놓칠 수 없는 또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대표님의 이 무료 세미나에 대한 소문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갖고 참여할 수 없어서 좀 첫 번째 요구 사항이 좀 있습니다. 좀 많은 분을 받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요구 사항이 있어요. 왜냐면은 세미나를 함께 하시고 나오신 분들 만족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그분들이 저를 좋게 봐주시는 거 있죠. 네. 끝인가요? 그러기엔 너무 겸손한 것 같은데 이 세미나 갔다 오시는 분들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첫 번째는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물론 대표님 힘드신 건 알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진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하여간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정훈 대표의 무료 세미나니까요. 정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셔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내용들 우리 한정훈 대표에게 여쭤보면 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위치 이런 것도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전화번호를 그냥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02-556-6916에서 3번. 저희가 세 대를 준비했습니다. 서울 전화 02-556-6961에서 3번 전화 주셔서요. 예약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예약보다는 찾아가시면 되겠는데요. 9월 17일 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네, 수요일. 2시. 예. 어떤 준비하고 오시면 될까요?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오셔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은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거를 그래요. 본인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요. 오신 분들이 세미나를 들으시고 예. 만족도가 되게 높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점을 가장 만족스러워 하시던가요?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는 게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그렇죠.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들은 여태까지와는 다른 그런 시각을 갖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열심히들 아마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랑 좀 다른데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오신 분들에게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딱 원하는 그 부분을 딱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속 시원하게 지역을 딱 집어서 여기를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라고 해주는데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죠. 그분들이 투자 금액에 맞춰서 투자에 가장 적합한 지역 이런 것들도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아마 그런 것이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화번호 서울전화
61에서 3번으로 전화 주셔서요. 한정훈 대표의 그 맞춤 전략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꼭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라고 했지만 저희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질문을 준비해서 가시면은요. 우리 한정훈 대표가 다 해결해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들 투자 가셔서 알찬 정보들 꼭 공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우리 한정훈 대표가 여러분의 투자 상황과 자금 계획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 제시해 주시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